한국 뇌물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해외 뇌물죄에 대한 규정과 기존의 국내 뇌물죄에 대한 규정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뇌물죄 형법상에는 양벌 규정, 다시 말하면 이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데, 국내 뇌물죄의 법정형은 그 범죄로 얻은 이익 개념이 없습니다. 그 뇌물을 3억을 줬다 그러면 그 3억에 따라서 받은 쪽이 가중처벌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있어도 그 3억을 줘서 예를 들면은 100억짜리 이익을 받다. 그랬을 때 그 100억이라는 범죄로 얻은 이익 자체에 대해서 그걸 벌금으로 박탈한다거나 이런 수단이 국내 뇌물죄에는 없고요. 근데 그 국제 뇌물방지법에는 그게 있고요. 미국도 역시 해외 뇌물을 규정하는 FCPA라고 해서 이제 해외 부패 방지법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한국 공무원이나 한국 공기업에 뇌물을 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정작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외국 공무원인데 미국은 그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우리나라 공기업 임원한테 뇌물을 준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전혀 처벌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들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개인들만 처벌했지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하진 못했고, 범죄로 얻은 이익 자체에 대해서 좀 그 해외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벌금형의 그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범죄로 얻은 이익의 2배까지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 뇌물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뇌물 액수 자체에도 뭐 큰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뇌물보다는 뇌물로 얻은 이익 자체가 훨씬 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벌금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그런 뇌물로 얻은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수단이 국내 뇌물죄에는 없다는 것은 해외 뇌물죄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뇌물죄 법과 체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받는 쪽에 주목한 나머지 주는 쪽엔 좀 경시하는 법과 실무 관행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쪽에 관해 가지고는 뭐 가중처벌 조항도 있고, 또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얼마나 높은 공무원이 받았는지 그런 쪽을 열심히 쫓고 있는데, 준 쪽에 대해서는 약간 온정적인 시각도 있고요. 혹은 수사에 협조를 받아야 받는 쪽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을 준 쪽의 입구를 막지 않고서는 받은 쪽만 조여가지고는 뇌물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다 주판을 튕기면서 경제적인 활동 계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서 뇌물이 일어나는 기업형 뇌물의 경우에는 준 쪽의 입구를 막지 않고서는 받은 쪽에 아무리 그 법을 엄격하게 하고 대가성을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을 더 조여도 같이 병행을 해야 효과가 더 있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형법 자체에 뭐 기업 형사 책임을 도입하는 건 너무 큰 과제라 제가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뭐 뇌물법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어떤 적어도 뇌물죄에 있어서만큼 특히 기업형 뇌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형량도 상당히 낮은 형편입니다. 사실은 공유자 측에 대해서는 적어도 받은 쪽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준 쪽의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보셨지만은 형법상으로는 뇌물 공여가 2천만 원, 배임 증제가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벌금으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전혀 없고요. 물론 징역형을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억지력은 될 수 있겠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나 과징금도 없어요. 범죄로 얻은 이익 개념도 지금 더군다나 외국 공무원한테 줬을 때는 그런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공무원한테 줬을 때는 그런 개념이 도입되지 않다라는 것도 좀 형평상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저는 무조건 기업 형사 책임을 늘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적인 부분은 기업 형사 책임에 대해서 일부 나라들은 마치 엄격 책임과 같은 그런 걸 부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법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양벌 규정은 그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례 때문에 철저하게 과실책임주의라고 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 했을 때에는 기업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면은 상당히 기업들한테 컴플라이언스를 잘만 하면은 기업은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전 예방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개인들은 자수감경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법인도 자수감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은 진짜 기업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돌출 행동이라 저거 기업과 상관없는 건데 어떻게 먼저 괜히 불안에 떨기보다 압수수색 들어오거나 이런 불안에 떨기보다 이걸 먼저 해결하고 싶은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제도를 우리 시스템화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와서 우리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는 회사의 방침과 전혀 반대된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먼저 신고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경 혜택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에 협조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과 관련된 시스템적으로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는 저는 악순환이라고 봅니다. 기업 형사 책임도 없으니까 기업 차원에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거나 또 내부 조사를 하거나 자발적 신고를 하거나 이런 인센티브가 전혀 없죠. 또 부패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은폐하게 바쁘고 수사에 협조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어디다 쓰냐면 다투는 데 쓰고 감추는 데 써요. 그 다음에 그 처벌 규정이 없거나 경미하기 때문에 재발할 위험성도 많고 언제든지 그런 경제적 이익이 더 크면은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경제적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는 좀 그 방안으로, 개선방으로 가게 되면은 기업 형사 책임과 범죄로 얻은 이 개념을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국내법으로 도입 안 해도 지금 현재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없다고 해서 준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차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걸 도입을 하고 기업 차원에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할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그런 엄격 책임이 아니라 과실이 있을 때만 하는 거니까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어떻게 기울이면 되는지 자세한 가이던스를 줘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엄청난 큰 처벌을 받기를 막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부 조사와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럴 때에는 거기에 또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러면 비용이 다투고 감추고 이런 사후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그거를 교육하고 그런 컴플라이언스를 수립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 비용으로 먼저 조사를 하고 이래서 사회적인 커스트 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더 작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이루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화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